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자, 3월 7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마을길도 넓히고, 뭐 지붕도 개량하고, 뭐 이라는 그 용어 나오면은 새마을운동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새벽정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어, 아유, 또 오래돼서 가사를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찌됐든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제 기억에는 참 70년대 엄청 이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던 그런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그 이제 새마을운동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직이 이제 필요하지만 정말 그야말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라는 그 조직이 오늘 그 설치가 된 날이네요. 바로 1972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새마을운동 하면 좀 생소하게 그 이제 들리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이 가면서 떤 의미에서 봐서는 이제 새마을운동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던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 우리에게는 이제 맞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급부로 얘기해서 또 그만큼 이러한 그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퇴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게 됐든 그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국민의 그 생활 개선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따가도 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깊숙한 산골에 있는 마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이렇게 깊숙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아마 집안 아저씨가 결혼식이 있어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전통 결혼식을 올릴 때니까 이제 그 진짜 산골짜기에 있는 아저씨 댁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서 한번 따라와서 이제 갔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집에서 이제 아침밥을 일찍 먹고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은 그 시외버스를 타고, 그 시외버스는 이제 계속 저 충주 쪽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음성 가기 직전에 그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생가 그 근처 마을입니다. 그 삼거리에서 이제 다시 저쪽 괴산 쪽으로 들어가는 충청북도 얘기입니다. 괴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지방도로를 타고서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뭐 한 2시간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왜? 그 추운 날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에 그 차도라고 해갖고서 이제 뭐 버스 표 팔고 뭐 그러던 그 이제 참 온막 같은 집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차를 기다리는 손님은 많죠. 그러니까 뭐 방이 꽉 차고 그냥 뭐 담배 연기 피우고 제 기억에 그것도 초가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기다려갖고서,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한참 타고 들어가다가 이제 소수라는 마을이 있어갖고, 지금 소수면이죠. 예. 어, 면사무소 앞에서 이제 내려갖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소로길을 타고 걸어 들어가는데, 이거 뭐 그렇게 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잠깐입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면 한 2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거를 또, 그 좁은 소로길, 산길을 타고서 이제 그 어두운 밤중에 마을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아침에 떠났는데 도착하니까 깜깜한 저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뭐 6시가 되기도 전에 이제 컴컴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거리를 따지면은 한 50km 정도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제 교통편이 바로 닿질 않고 또 앉아서 기다리고 또 갈아타고 뭐 또 내려서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들어가는 길도 완전 소산길이고 거기에 뭐 지게를 지고 다니는 방법에는 물건을 운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지금은 그뭐 산골짜기 앞으로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다 깔려 있고 그 깊숙한 마을까지 이 승용차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천지개벽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그 농촌 마을을 그렇게 길도 넓히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기술을 갖다 보급을 하고, 또 품종 개량도 하고, 통일교 같은 그 품종 개량을 해서 이제 소출이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진짜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 보더라도 정말 그 큼직한 그런 볏짚으로 다그 이형을 쌓아 올린 그 초가집, 그 초가집의 지붕을 갖다가 다그 이제 걷어내고, 이제 함석, 슬래트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지붕을 다 개량을 했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지분 관리하는데도 이제 인력이 안 들어가죠. 돈도 안 들어가고. 슬래트를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이제 그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볏짚으로다 그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 뭐 한 1, 2년 지나면 또 다 썩고 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썩게 되죠. 예. 그 안에 뭐 온갖 벌레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이제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경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점차 확산이 돼서 도시 이 새마을 운동으로도 이제 그 발전했습니다. 뭐 도시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정말 그야말로 뭐 가게 앞에 눈도 안 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도 누구 빗자루 하나 들고 나와서 그 길거리를 쓰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실천하게끔 한 그런 그 이제 운동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마당부터 쓸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정말 그 방문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활도 개선이 되지만 환경도 많이 이제 개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그 핵심 브레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1972년 3월 7일 오늘 이제 설치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초두에 그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새마을운동협의회에 관련된 어떤 그 법률적 근거가 뭔지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지고 퇴색되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생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국민 전체적인 그 어떤 정신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한민국 근대사, 현대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정신 개조 운동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972년 3월 7일, 바로 오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이제 설치가 되네요. 자, 그 법적 근거를 한번 볼까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게 있는데 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국민이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중앙연합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 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조직 및 그 개통 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네요. 회원 단체를 볼까요? 앞에서 쭉그 열거했지만은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어, 이제 동사무소가 있죠. 이 동사무소가 지금은 이제 뭐 주민센터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데, 글쎄 동사무소 이게 그 좀 뭔가 촌스러운 이름이라 그렇게 주민센터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 복무 중심이죠 말하자면은 그, 어, 그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소속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직능단체죠. 그 동네, 그 지역의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이제 그 동, 몇 동 몇 동, 뭐 무슨 동 하듯이 그 동의 유일한 그 의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네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갖고서 동네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정에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갖고서 제일 탑에 있는 이제 협의회가 이제 중앙협의회가 되는 것이고, 각 그 동별로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마을 분여회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방역을 한다. 아니면 뭐 쓰레기 청소를 한다.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물론 뭐 여러 단체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을 이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단체가 바로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 협의회예요.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 분회회. 이제 동네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뭐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새마을 분회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 있는데 직장마다 공장마다 새마을 협의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취업을 했을 때 회사마다 새마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무과가 되는 거죠. 그 새마을과가 있어갖고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어떤 그 회사의 행정 업무를 갖다 이렇게 봐주는 그런 그 이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로 인해서 거기에 또 이제 저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 도서관 기능을 하는 그런 문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책을 많은 다양하고 많은 책을 갖다 이렇게 구비를 해놓은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한창 그 이제 뭐라고 할까 이사장을 뽑는 새마을금고 이제 이 일을 이제 에, 하는 그 금융기관이 있죠. 소위 그 서민들을 위한 일종의 은행입니다. 물론 뭐 신용협동조합 줄여서 신협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새마을금고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의 그 회원 단체가 이제 이 새마을 그 중앙협의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그 산하에 이제 이 단체가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새마을운동을 많이 이제 해외로 수출을 했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사이치 클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헤드 헬스, 그다음에 다 까먹었습니다. 휴먼인가 하여튼 네 가지 H 그 영어 단어로 이제 이렇게 집약이 되는 그런 그 사이치 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참 어려서 사이치 클럽 얘기 많이 들었죠. 또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또 동네를 갖다가 좀 뭔가 발전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게 있었죠. 크로바 이게 네 크로바 이렇게 해갖고 사이치 클럽이라는 걸 어떤 그 표지판 같은 거, 표지석 같은 것도 세워놓고 동네마다 그런 게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지역 자족 운동이고 이제 우리나라 그야말로 토종 어, 토착적인 토착 외부가 아니고 토착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어떤 그 생활 운동이 바로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이었죠. 우리나라는 이 새마을 운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한 나라예요, 진짜. 성공적으로 완수한 나라입니다. 그 임무를 갖다가. 그래서 세계 각국에 많이 이제 수출을 했죠. 물론 뭐 잘 사는 선진국에는 뭐 이걸 뭐 수출할 필요, 그들이 수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개발도상국, 소위 그 후진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에서는 이 운동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만큼, 자국민들을 품어놓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무장 운동, 그리고 실질적인 자주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 갔겠죠. 예.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국이죠. 앙골라, 캄보디아, 홍고, 가나, 요르단,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우간다 등등 쭉 해서 미얀마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새마을 운동이 정말 자국민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싶어갖고 그렇게 수입을 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커다란 역사적인 위협을 우리가 달성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정작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적당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주 천대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만큼 잘 살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던 하나의 사회적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이걸 저버리고 무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러한 그 어떤 정신문화 운동을 갖다가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 운동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개념 정립을 늘 새롭게 해가면서 끌고 나가야지 이것을 마치 이빨 빠진 그런 어떤 칼날 같이 취급을 해갖고서 쓰레기통에 쳐 박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설 한번 볼까요? 근면자주협동의 기본 정신과 실천을 범국민적, 범국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근면,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죠. 자주,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스스로 이제 돕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이 또 필연적인 그 정신이 되겠죠. 서로 협동을 해야지.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나.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래갖고서 반대로 가는 차표를 들고 떠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죠. 행하게 텅 빈 그 플랫폼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국가나 어떤 조직,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다른 모든 기획적 사회변동 계획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도 바로 이 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변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건 또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풍요로워졌다라고 해서 저걸 갖다가 어, 뭐헌 신발짝처럼 내팽개칠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저 새마을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째 범주의 정의는 한국 고유의 농촌 통합 개발이 성공적인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즉, 새마을운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농촌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면서 발휘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른바 농촌 새마을운동이라고 구별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새마을운동이 통합 농촌 개발 유형, 즉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뭐 일단 새마을 이거 자체가 이제 농촌운동 같이 이제 보이죠. 사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글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어, 저기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인데 조국 근대화, 조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자로 이제 다르니까 뭐 그게 관용구가 돼 있으니까 조국 근대화라는 말을 쓰지만 어떤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상한 인간 때문에 사실 이 말을 잘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 조국 근대화 소위 그 산업화 정책을 이제 주창했을 때 그때 그 민주당 후보였죠. 김대중 그때 후보는 이제 대중경제 라고 해갖고서 이제 농촌 농업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농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지금 같은 풍요로움은 없었을 거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산업화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이 새마을운동을 제창을 해서 농촌 생활을 갖다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업화해서 뭐 도시, 그다음에 공장적 이런 것만 추진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농촌 새마을, 농촌을 변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둘째 범죄 정의는 볼까요? 새마을운동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이른바 도시새마을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 개발적인 기본 틀에서 총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새마을과가 있었다. 이것은 도시와 공장의 어떤 그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참 제가 1980년대 그 대기업의 이제 공장에서 생산과장으로 있으면서 독일에서 이제 그 손님이 왔어요.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독일의 의료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멘스라고. 거기서 이제 거물급 이제 중역이 이제 와갖고서 이제 저희 공장 그 라인을 쭉 보여주고서 이제 뭐 그래도 관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용인에 있는 민속촌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한 바퀴 이렇게 휙 돌고 와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때 떠듬거리는 영어로 어, 정말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가 오늘 그본 민속촌에 있는 그 초가집 같은 그런 작은 문, 작은 방 그런 속에서 온 식구가 그냥 뭐 대여섯 명, 뭐 어떤 경우는 뭐 10명씩 그냥 몸을 서로 맞대고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네가 보다시피 이 큰 공장을 우리가 세워서 운영을 하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같이 이런 어떤 선진국을 따라잡기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더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술 제휴를 하든 뭐 어찌됐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우리는 너희들한테 배우고 싶으니까 좀 우리에게 그런 어, 배려, 기술적인 배려 제공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떠듬거리는 영어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새마을과가 이제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공장 새마을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쌀이비로다 마당을 쓸고 그랬는데 도시에서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눈 오면 자기 집 점포 앞은 자기 그 점포 주인이 치워야 된다 이런 그 규정이 있듯이 정말 뭔가 지저분한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다음에 뭐 서로 이웃과 협력하고 하는 걸 그때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은 뭐 농업 정책을 이제 위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김대중 후보 못지않게 농촌을 생각했던 그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때 당시에. 물론 박정희 후보였죠. 그때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후보였죠. 그만큼 국가의 백년 대계를 정말 고민하면서 설계했던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는 대학 다닐 때 유신 반대 많이 데모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제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길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범주를 볼까요? 새마을운동이 범국가적인 지역사회의 본질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범국가적인 지역사회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도시, 공장 다 포함했으니까 새마을운동의 기본 철학이나 접근 진행 방법 등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그것에 직결되어 있으며 농촌, 도시를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새마을운동이 이 포괄하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농촌 도시, 그다음에 공장, 뭐 이런 어떤 지역과 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총망라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 뭐 당연히 뭐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던 거고. 자, 특히 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전문가 집단 사이에도 정의에 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어느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 또는 실천에 의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예, 뭐 전문가 집단, 배운 사람은 또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성격이 바로 우리의 성격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야 이건 국가 주도가 관주도한 거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관주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욕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쉽게 단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걸 반도기질이라고 봐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아주 그냥 빈번하게 부딪혔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양을 선택하든 대륙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의돼서 도출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관주도로 야 이건 이렇게 가자라고 어떤 그 방향의 기치를 내걸어야지, 내걸어두면은 중구난방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양하다. 뭐 멋있는 말 같지만 저는 다양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깃발을 딱 내세워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국가가 정하면은 다들 따라가요. 큰 그 저항 없이.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국가가 정해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권력이라는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떤 그 효율적이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저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던 그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새마을운동 자체가 이제 그분이 창출해낸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었지만 또 농촌운동이었고 생활운동이었죠. 그렇듯이 그렇게 국가 주도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궤도에 올라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여전히 우리의 반만년 역사가 허우적거리고 있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글쎄요, 뭐 제 말에 그냥 그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좋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1970년 초 전국 지방장관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관계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주 노력의 진작 방향을 연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곧 새마을운동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된 역사적인 발단이었다. 그다음에 농촌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을 왜 국가원수가 직접 발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공업화정 우선 정책하에서 당시 농촌이 후진성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비록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천리마 운동 등에 반응한 냉전이 한 산물로 새마을 운동을 보는 견해 사례가 있다. 예, 저때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을 이제 주도했죠. 예. 천리마는 이제 천리를 달리는 말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주민들을 북한도 독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패를 했죠. 근데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성공을 했어요. 뭐 새마을 운동, 천리마 운동을 따라한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 연속곡을 들으면은 저 천리마 운동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은 주로 내무부의 계통적인 관료에 의해서 효율적인 동원 편제에 힘입어 농촌인의 자각을 일깨우지 않은 채 하행적, 일방적, 충격적으로 시행을 했다. 예. 이게 말 자체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용어지만은 저는 저랬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어, 자각을 일깨우지 않은 채. 예. 뭐그 상태에서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하행적, 일방적, 충격적으로 어떤 정해진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끌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민둥산이라고 그랬죠. 나무를 하도 벌채를 해갖고. 근데 정말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녹화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산에 가면 뭐 진짜 나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진짜 푸른 삼천리 금수광산이 됐습니다. 그때 그 농촌 이 녹화 사업을 갖다 주도한 그, 어, 그 정부 부처가 바로 내무부였어요. 녹화하면 농림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내무부 행정계통을 총동원해 갖고서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그 심은 나무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갖고 지금의 이 녹색 왕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농림부에다 얘기했다라면 농림부 그냥 농촌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정부 조직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행정적인 개발 계획은 새마을운동이 진척을 보임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동을 통해 본연의 것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태동이 됐다는 얘기죠. 또는 발의는 무엇보다도 국가 원수의 정치적 의지 실천과 이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던 당시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풍토 그리고 내무 공무원이 총동원되어서 실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저걸 갖고 혹시 뭐 관주도니 뭐 민간을 무시했느니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러한 어떤 그 실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전개 과정을 볼까요?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개별적인 자연 촌락을 대상으로 하여 하달된 사업 지침에 따라 밀고 나가는 것으로 또 출발했다. 네, 그런 얘기죠. 정말 단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과는 국제적인 관심거리가 될 정도로 놀랍고 부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로 내무부 산하의 지방공무원 개개인에게 지역적인 사업 추진을 분배하였으며 이들은 새마을운동의 성취를 서약하는 상징으로 백지사표를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맡은 바 임지로 떠났다. 자, 이 얘기는 물론 이제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달성 못하면은 그야말로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백지사표를 써놓고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지사표를 받은 읍면장은 또 그 위에다 또 제출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나쁘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어 하고 진짜 그 백지사표를 수리하는 그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압박적인 그런 조치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서 이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 여기 집단 동학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집단이 움직이는 이 동학이 뭐 동학혁명의 동학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지막 줄에 그게 있네요. 이는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냐 아니면 잃느냐 사활을 건 노력의 성과다. 그만큼 저 시대를 살다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풍요롭고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참 먹을 게 없었다,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그럼 라면 끓여 먹지요라고 그 얘기했던 세대가 지금 이제 사회 중추 세력이 됐는데 그들이 낳은 그들의 자녀들인 2030 세대가 이건 그게 아니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 거리거리마다 이제 뛰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런 지금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환경 그런 상태 속에 대한민국이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잘 잡아야지 다시 이 길을 잘못 잡으면 조선 왕조 500년 시대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지 않은 미래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농촌 개발의 사업 목표로 하고 출발한 3번원이네요. 다른 한편 정부 당국에서도 뒤늦게나마 관련 분야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집단을 활용하여 새마을운동의 기획 전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예, 사실 이 지식인 집단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진짜. 뭐 진짜 밑바닥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거기에 이론을 제시하고 또 어떤 전개해 나가야 될 어떤 프레임을 갖다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거는 사실 지식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 민초들도 노력을 했지만 지식인들도 엄청 같이 협력적으로 노력한 결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볼까요? 농촌 개발을 사업 목표로 하고 출발한 새마을운동은 기본 사업 목표가 농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평가된 뒤 도시 지역, 즉 전 국가사의 개발운동을 기본 목표로 삼도록 확대가 되었다. 예, 이러면서 도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장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사업 목표 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내적 및 외적으로 확대를 시켰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죠. 전국 33,267개 이동. 지금 이제 서울엔 동이고 시골로 가면 이죠. 무슨 이 무슨 이. 뭐 미암리, 목도리, 뭐 연탄리 하듯이 그런 이제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면 뭐 대림동, 구로동 이런 그 동이 있죠. 예. 근데 시멘트를 335부대씩 무상으로 지급해갖고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개발위원회를 만들어 갖고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길을 넓히자. 새마을운동 노래 보면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안 아저씨 결혼식에 가는데 정말 그 소록길 따라서 깜깜한 밤중에 이제 그 아저씨 댁을 간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진짜 이게 그 소위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길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 깜깜해도 길 다 찾아다니죠. 근데 거기에 정말 그야말로 좋은 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로길이 이제 커다란 길로 넓혀진 게 바로 저 시멘트를 지급한 거에 의해서 이제 그게 결국은 환경 개선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다 지게지구로 다닐 때 소로길을 이용해서 진짜 저 길을 넓혀놓고서 거기에 경운기가 들어가고 승용차가 들어가고 나중엔 더 넓어져서 버스가 들어가고 트럭이 들어가고 이게 뭔가가 사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가 되죠.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면서 이제 뭐 농지 개량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농촌 생활 환경이 확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더군다나 농한기 추수하고 할 일 없어갖고 뭐그 사랑방에 앉아갖고 노름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불러내갖고서 이제 저 일을 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시멘트를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그걸 정말 그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런 동네는 추가적으로 더 시멘트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면 진짜 뭐 그다음부터 부뚜막도 그냥 흙으로 싸놓고 살던 집에서 시멘트를 바르고 살게 된 겁니다. 글쎄요, 요즘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부뚜막, 부뚜막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모르겠지만 흙으로 된 부뚜막 위에서 거기서 참 아이고 정말 참 옛날 이 여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구부러진 허리 다 그래서 구부러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붕을 볏짚 대신 슬레이트로 그러니까 초가집을 없애고 생활운동에 노래 나오잖아요. 초가집도 없애고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 지붕 함석으로 이제 지붕을 대신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은 그 용인 민속촌 신갈이죠. 그 민속촌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 그 정치 있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 데서 살아보세요. 정말 멋있나 이게. 그런 초가지붕을 전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초가집이었어요. 그 이형이라고 그러죠. 그 초가집 그 위에 그걸 다 걷어내고 새롭게 올리려면 볏짚을 갖고 엮어 갖고서 이제 그걸 지붕에 올리잖아요. 정말 온 동네 사람이 다 동원돼야지 그 하루 만에 한 집 지붕을 갖다 바꾸는데 그거를 볏짚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다음에 물이 스며들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럼 또 막 갈아야 돼요. 그거를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딱 지붕을 개량하고 나니까 그런 데다가 힘쓸 이유가 없잖아요. 담장 바로 잡기서 삐뚤삐뚤하고 높낮이도 그냥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건 드라마에서 볼 때나 멋있지 현실에서는 멋있지가 않죠. 그다음에 마을 안길 정비사업 길을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넓혀놨으니까 지금 여기 명절 때가 되면 차를 끊고 동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자, 1972년부터 주민 지도자를 또 발굴을 하고 훈련을 시켰다. 예, 그래서 지금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그 협업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새마을 운동을 또 전파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시 새마을에서도 이제 10대 구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면을 찾아내고 불평불만을 또 도출해내고 해갖고서 그걸 해결하고. 자,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갖는 의미가 그 정도로 다양하고 컸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자주적이며 자발적 참여와 협동에 본 바탕을 두었지만 그의 전개가 관주도형이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관주도형이다라는 걸 비난하고 싶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1988년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자성적 평가와 자기 갱생적 발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1989년 새마을운동 센터를 만들어 도덕성 회복과 의식개혁을 내세웠다. 그다음에 93년엔 제2단계 새마을운동을 선포하고 다른 민간 자원조직 재와의 연계를 갖는 등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제창 41년 후인 2011년 국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을 통해서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다. 근데 글쎄요.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새마을을 이렇게 가슴에 넣고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 보면 새마을 길이가 다 개양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새 새마을 길을 개양하는 관공서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띄질 않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새마을 정신은 이제 망각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또한 새마을운동은 재개발과의 발전 모델로 선정되어 2010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 나라 5만여 명의 교육을 받기도 했다.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있죠. 그런데 와서 다 교육을 받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새마을운동을 수입해간 나라에서 그냥 획기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려오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지도자의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걸 끌고 나갈 거냐. 대한민국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건 그 시대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 나라 지도자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의와 평가를 볼까요?
애당초 농촌을 겨냥한 생활운동의 발휘 전개는 적지 않은 도전도 겪었지만 전통적 체계의 농촌을 현대적으로 변환하도록 충격을 가는데 크게 성공하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네, 일단은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볼까요? 뭐 나머지 그 이야기는 뭐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고 싶으면 화면을 정지하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기획관리 아래 민간주도 화재의 기본 목표인 사업 내용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물론 민간이, 과제는 민간이 많이 도출해 내야 되겠죠. 물론 뭐, 이제 관에서 이제, 어떤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력한 실천력을, 보이면서 끌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기획 관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이 밑에 설명도, 그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새마을운동, 펄쩍펄쩍 추네요. 예, 정말 새마을운동 그런 우리의 정신 개조 운동이었고 생활 개선 운동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롱 TV에서 알아본 3월 7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발족과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